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국의 독립운동, 국내에서의 독립운동과 국외에서의 독립운동, 1910년대의 국내와 국외 독립운동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 이전에 독립운동, 국내 독립운동을 보기 전에 네 가지 법안을 한번 봐야 돼요. 네 가지 법안. 자, 제일 먼저 신문지법이 발동합니다. 따로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 출판법. 출판법. 그 다음에 3번, 보안법. 이것도 1907년이긴 한데. 그 다음에 4번, 집회단속법. 즉,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 집회단속 다 뭐겠어? 신문 만들지 말아라. 함부로 출판하지 말아라. 보안법 그 일제와 관련 없는 그러니까 일제를 방해하거나 일제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집회 단속, 함부로 모여 있지 말아라. 즉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시행되어야 되는 나름대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 지금 1910년 다 이전이잖아. 집회단속법도 1910년이거든. 즉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전에조차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자유는 계속돼서 구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 헌병 경찰 통치까지 이루어지니 실제로 드러나는 독립운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비밀 결사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백오인 사건이죠. 아이고. 기존에 있었던 신민회가 백오인 사건, 다시 말해 안학 사건으로 인해 백오인 사건과 안학 사건은 실제로는 조금 다른 사건이지만 일단 여러분들 수준에서의 한국사에서는 그냥 같이 봐도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신민회의 국내 조직이 붕괴됩니다. 신민회 국내 조직이 붕괴되고 그 이후에 예전에 의병운동할 때 배웠었는데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언제였지? 그렇지. 13도 연합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실패한 이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소규모 의병 조직들도 해산하거나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국외로 넘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비밀 결사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 그것이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의 형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애초에 한일합방 이전부터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 집회단속법 등으로 한국인들의 조선인들의 자유는 굉장히 압박을 받고 제한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신민회 국내 조직조차 백오인 사건이나 안학 사건들을 조작한 일제에 의해서 조직이 붕괴되고 남한 대토벌 사건으로 인해서 의병 조직마저 붕괴된 이 상황에서 1910년대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비밀 결사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라는 두 가지 단체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의군부를 주도했던 인물은 임병찬이죠. 임병찬이라는 인물입니다. 임병찬은 보수적이고 양반들을 중심이었습니다. 기존에도 양반이었어. 기존의 명문가의 양반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활용했기 때문에 정치체제 자체가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조선왕조를 다시 부활시키자는 복벽주의였어요.
조선조의 부활이죠. 부활. 이들의 활동 자체가 고종의 밀지를 받고 활동했던 겁니다. 반대로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굉장한 엘리트였어요. 나름대로 대지주였고 엘리트였는데 일단 아버지가 승정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실이죠. 승정원의 최고관직이었던 도승지였으며 본인 자체는 1910년에 평양법원의 판사로 임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집어치우고 사표 내고 나와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화정, 이들은 조선왕조의 부활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공화정이고요. 이제 군자금을 모집하고 친일 부호를 처단하게 돼요. 부호들을. 그런데 이런 상황, 이 대한광복회가 가지는 큰 의미가 아무래도 박상진 열사께서 이제 잡히셔가지고 고문을 받으면서도 대한광복회 사람들의 이름을 불지 않았거든. 그래서 끝내 고문 끝에 돌아가셨는데 이 불지 않았던 사람 중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김자진입니다. 김자진은 이때 모였던 자금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가 1920년 이후에 무장 독립투쟁을 할 수 있도록 북로군정서, 소로군정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하시죠. 여기서 만주로 넘어가서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이 김자진입니다. 자, 이 당시는 워낙에 일본의 간섭이 심했기 때문에 실제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를 제외하면 변변찮은 국내 독립운동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아무래도 독립운동이 국외 지역으로 많이 전파되게 되거든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지역,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간도 지역과 연해주 지역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상하이 지역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렇게 볼 겁니다. 구미 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것은 192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 무장투쟁 역사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A3짜리 프린트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자, 우선은 이 독립운동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한국 개화기 때, 그러니까 흥선대원고부터 경술국지까지 배웠던 그 사이에 문화적으로 여러분 공부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은 파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학이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한국사 시험에서 나오기는 솔직히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면 문화인들 또는 문예인들 중에서 나중에 친일파가 되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그 당시에는 독립운동을 하고 계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이 사람이 친일파가 됐기 때문에 친일파의 행적 자체를 한국사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으로 인한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사실 문화적인 영역을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에서. 내내 그랬어요. 내내 그랬는데 그래도 거기서 살펴볼 만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종교적 파트입니다. 종교 파트는 이 당시에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3.1운동 때 시작되는 33인의 민족대표들도 대부분 종교인에서 시작되는 민족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정하고 넘어간다면 새로운 종교가 하나가 생겼어. 그게 뭐냐면 대종교야. 새로운 종교가 생겼는데 대종교가 새로 생깁니다. 이 대종교는 단군을 모시는 단군신앙이에요. 나철이나 을사오적을 처단하려고 했던 나철이나 오기호 선생님이 세우신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동학이 천도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동학이 약간 친일단체로 변화되고 있었거든. 그래서 새롭게 빠져나와서 북접의 접주였던 손병희 선생님께서 천도교를 새롭게 개창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1910년도에 신민회를 중점으로 이 지역에 나름대로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됐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도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서간도 지역부터 볼게요. 서간도 지역에는 먼저 좀 두꺼운 펜으로 써볼까? 서간도 지역에는 먼저 경학사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경학사는 1911년에 세워졌는데 이걸 세우신 분이 그 유명한 우당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이회영 선생님. 그 소위 말하는 거의 600억에서 800억 가까운 재산을 급처분하느라, 원래 한 1조 이상의 재산이 있었던 분이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느라고 1000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독립운동 기지도 세우시고 무관학교도 세우시고 그랬던 거거든요. 어쨌든 이 경학사가 부민단으로 바뀌게 되는데 부민단으로 바뀌게 되고 한족회라는 것도 설립됩니다. 그리고 이 한족회에서 바로 독립운동단체인 서로군정서가 설립됩니다. 이게 이제 서간도 지역의 삼원보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학교를 세우는데 지금 이 동그라미 쳐진 것들은 학교입니다. 네모난 것들은 나름대로 주민단체들, 주민자치단체들 같은 거고요. 이때 바로 신흥강 숙소가 세워지거든요. 신흥강 숙소는 신민회를 흥하게 하는 학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흥강 숙소가 신흥무관학교로 바뀌어요. 이거는 많이 들어봤지? 뮤지컬도 있고요. 신흥무관학교라는 뮤지컬도 있죠. 이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진 것 자체가 여기 있는 이 한족회가 1919년에 개편을 한 겁니다. 네, 신흥무관학교로. 그래서 3천여 명에 달하는 독립군들이 양성됐죠. 요것이 서간도 지역의 1910년도 독립운동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북간도 지역을 살펴볼게요. 북간도 지역에서는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등장합니다. 중광단은 역시 1911년에 세워졌고요. 서일이라는 천도교 총재가 이야기했습니다. 천도교란다. 대종교 총재가. 자,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이때 김자진이가 대종교도들을 규합해서 대종교도들을 규합해서 북로군정서를 설치합니다. 북로 즉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 중 하나인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가 각각 서간도와 북간도에서 설립된 거죠. 형광펜 왜 치우냐? 자, 그 다음에 학교 보겠습니다. 학교. 여기는 약간 그 경술국치 이전이긴 한데 용정 지역에 서전서숙이라는 학교가 세워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1906년에 세워지고요. 헤이그 특사 기억나니?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 평화회의에 보냈던 그 헤이그 특사 중에 한 명인 이상설 선생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이상설 선생님이 세우신 곳이고요. 그 이후에 명동학교 설립 등에 영향을 주거든요. 영향을 끼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가 조금 복잡해. 1906년에 서전서숙을 세우셨던 이상설 선생님은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처음에는 성명회를 세우셔. 성명회. 1910년이고 방금 말했듯이 이상설 선생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성명회가 곧 이어서 권업회로 바뀌고요. 권업회는 1911년 역시 이상설 선생님이 만드시고요.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건 권업신문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거 끝부분이어가지고 필기하기 어렵네. 권업신문. 글자 개판된다. 자, 권업신문이라는 거 만드는데 문제는 이 권업회가 1914년이 되면 대한 광복군 정부라는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권업회 주도로 근처의 무장단체들을 규합한 거예요. 근처의 무장단체를 규합한 겁니다. 근처의 무장단체들을 규합한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라는 게 있거든. 이름이 어려운데 설명을 해줄게. 로가 러시아를 뜻하는 말이야. 그래서 러시아를 한자 그냥 도금으로 읽으면 노서아 이렇게 되거든. 니네 이제 대학에 가면 노어 노문학과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러시아를 배우는 학과야. 전로 한족회라는 건 전 러시아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중앙총회다 이런 건데, 이런 기관이 1918년에 세워지고 이게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한국민의회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3가지 사전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충 빈칸에다가 상하이 지역의 내용을 하나 써볼게요. 상하이 지역에. 이 당시 상하이에서는 신한청년당이라는 것이 발전했습니다. 이거는 김규식 등의 인간들, 아니. 이 당시 신한청년에서 김규식 중요한 인물. 신한청년에서 유일하게 볼 인물이 김규식이 한데, 김규식 다음에 파리강화회 때 얘기할게요. 파리강화회 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런 1910년대의 이 독립운동 단체들을 보면 2가지 라인을 가지고 있어. 2가지 라인을. 독립운동 라인에는 2가지가 있는데, 지역만 보면 한반도 위쪽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어디야? 그렇지, 간도 아니면 연해주겠죠. 이곳에선 한반도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독립운동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간도와 연해주 지역에 있겠죠. 이들의 목적 자체가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국내로 진출하기 편한 거니까. 그러니까 간도와 연해주에 이들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겠죠. 반대로 상하이의 독립운동을 기지를 건설한다는 건 중국인데,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우리나라로 침투해 들어오겠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즉 상하이는 외교 독립 라인이죠. 여기가 상하이. 그럼 왜 많고 많은 곳 중에 상하이냐? 바로 상하이에 수많은 외국의 공사관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외국 공사당이 다수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1910년도에 국내 독립운동과 국외 독립운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3.1운동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에 국내 독립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